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죠. 톰리가 말한 가장 미움받는 랠리.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시장이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지,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심리나 경제 지표들이 있는지, 이걸 파헤쳐서요, 당신이 현재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통찰을 찾아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가장 미움받는 랠리. 이 표현 참 현재 시장의 그 모순적인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런데도 시장은 오르고 있단 말이죠. 이게 왜 그럴까?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? 그러니까요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나 싶은데 역시 가장 큰 건 지난 4월의 쓰라린 경험 때문이겠죠? 시장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기억이요. 맞아요.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깊거든요. 그리고 여전히 팬데믹 여파라든지 인플레이션, 금리 문제 같은 근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. 그때 손절하고 나왔다가 이번 상승 놓친 분들 소외감도 클 것 같고. 네, 그것도 크죠. 게다가 회복 속도가 너무 빨랐다.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. 이런 감정적인 반감도 있어요. 물론 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1900년 이후에 급락했던 12번 중에 대부분 V자 반등에 나왔다고 데이터를 제시하긴 합니다만. 아, 역사적으로는 그랬군요. 네.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, 지금 상황에서는.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. 팬데믹도 있었고 지정 확정 문제도 그렇고 투자자들 불안감도 이해는 갑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?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이런 깊은 비관론 속에서도 시장을 이렇게 떠받치는 다른 힘들이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약세론자들은 계속해서 주가 수익 비율 P가 너무 높다, 위험하다 경고하잖아요. 네, 그 얘기 많이 하죠. 근데 톰리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을 좀 인용하는데요.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 여기에는 이미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, 이걸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앞으로 인플레가 좀 잡힐 거다 이런 확신이 더 생기면요. 그 프리미엄이 줄면서 10년물 금리가 자연스럽게 좀 내려갈 수 있다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높은 PE에 대한 부담도 좀 더 설 수 있다. 이런 논리입니다. 아하,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밸류에이션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고용시장은 좀 어떤가요? 느린 누수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. 네,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걸 보면 몇 주 연속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고용시장이 서서히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짐이 보입니다. 이걸 이제 느린 누수, 슬로우 리크라고 표현하는데 뭐랄까 수도관에서 물이 천천히 새는 것처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. 큰 충격은 아니지만요. 이게 그냥 잠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침체의 시작인지 좀 봐야겠네요. 네, 시장이 그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업들 실적 전망치가 좀 개선되고 있어서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냐? 이런 시각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이 누수가 만약 계속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. 기업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. 아, 진짜 신호가 엇갈리네요. 단기 예측은 정말 어렵겠어요. 네, 정말 어렵죠. 그래서 톰리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관점을 더 강조하는 건가요? 맞습니다. 바로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랜마샷이라는 장기 투자 전략을 내세우는 겁니다.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. 한 7년 전부터 이미 그 유효성을 검증해 왔다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GRNY라는 ETF로 딱 구체화가 된 거죠. 그랜마샷 ETF요? 이름이 재밌네요. 뭔가 할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느낌인가요?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하는 건가요? 하하, 이름의 정확한 유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장기적이고 좀 안정적인 접근? 이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. 핵심 테마는 명확합니다. 인공지능, AI나 사이버 보안, 자동화처럼 이제 시대적인 큰 흐름을 타는 분야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통화 정책이 좀 완화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. 여기에 딱 집중합니다. 종목 수도 한 34개 정도로 상당히 압축해서 투자하고요. 아, 집중 투자군요.
네, 여기서 중요한 철학은 AI나 사이버 보안 같은 이런 강력한 장기 테마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단기적인 시장 잡음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결국에는 회복하고 성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. 근데요, AI 관련해서 요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그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2차 파생 효과 있잖아요. 이게 최근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톰리는 어떻게 보나요? 아, 좋은 질문이십니다. 톱니도 그 2차 파생 효과는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인정해요.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성, 그리고 그 혁신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가치, 예를 들면 GDP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겠죠.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아, 본질적인 가치가 더 크다. 그렇죠. 향후 한 10년 동안 글로벌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AI와 사이버 보안 혁신에서 나올 거다. 이렇게까지 예측하거든요. 그러니까 단기적인 파생 효과 둔화 우려보다는 이 핵심 동력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. 이런 입장인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들, 이게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시장은 분명히 깊은 회의론, 또 미움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 4월의 기억도 있고 여전한 경제 불확실성, 또 너무 빠른 반등에 대한 어떤 불편함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죠.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생각보다 견조한 기업 실적도 있고 그리고 AI라는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장기 성장 동력도 존재합니다. 톰리는 바로 이 극명한 온도 차이, 이 간극 속에서 오히려 역발상 투자의 기회를 보고 있는 셈이고요. 네,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지금이 정말로 가장 미움받는 원리가 맞다면요.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신과 회의론,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어쩌면 아직 시장의 상식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혹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